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페퍼저축은행 시즌 전과 후의 그 변화와 그 하락세,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그 안 좋은 점,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장소영 감독과 그 코치진,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진짜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페퍼의 문제점을 진짜 더 심층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요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영상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그 포메이션 문제, 위치 문제, 그리고 선수들의 퀄리티 문제, 이런 거를 진짜 어느 때보다도 자세하게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뭐 페퍼 팬분들 뿐만 아니라 V리그 여자 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앞으로 좀 더 보는 눈이 많이 열리실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그 페퍼저축은행의 지금 상황에서의 과정과 그리고 어떤 점이 안 좋았고 뭐를 고쳐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이제 콘텐츠를 이어나가 볼게요. 오늘 제가 이제 타이틀로 뽑은 거는 페퍼에게 주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 더 이상 저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장소영 감독을 굉장히 응원했고, 그리고 이제 잘 되기를 바랬고, 이런 새로운 감독과 이 못하던 팀이 잘해서 이 여자 배구 V리그가 더 재밌어지기를 바랬지만 그 그 바램과 달리 뭐 이제 그 역량이 안 되고 뭐 능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제 버틸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자, 지금 요게 페퍼저축은행의 그 부문별 순위 분석입니다. 자, 승률은 이제 거의 가장 꼴찌죠. 승률 가장 꼴찌. 공격도 거의 하위권입니다. 이게 7위가 최하위니까 5위는 이제 하위권인 거고, 서브도 꼴찌, 블로킹도 꼴찌에서 두 번째, 리시브도 꼴찌에서 두 번째, 디그도 꼴찌, 세트도 꼴찌, 거의 다 꼴찌입니다. 거의 다 꼴찌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군데만 고쳐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장소영 감독의 이 시름 가득한 이 그 얼굴이 나오는데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표 하나하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저는 이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한 계단이라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안 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볼 때 이 안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주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안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주요 선수들. 페퍼의 3대장, 페퍼의 3대 천왕입니다. 이한비, 박정아, 하예진입니다. 자, 이한비랑 박정아는 아웃사이드 히터고 하예진은 미들 블로커인데, 아웃사이드 히터를 볼 때,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수에서 하나씩 뽑자면 리시브율과 공격 성공률입니다. 아웃사이드 히터를 볼 때. 자, 이한비의 리시브율 18%입니다. 전체 그 V리그 전체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와일러 정윤주 빼고. 그리고 공격 성공률 35%입니다. 박정아입니다. 리시브율 15%입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공격 성공률 34.5%입니다. 연봉 3억 5천입니다. 연봉 7억입니다. 이 기록이 말이 되나요?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들이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없는 선수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나이도 이미 30대가 지나면 여자 배구 선수의 최전성기의 나이는요 20대 중반에서 많이 가면 후반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무조건 하락세예요. 무조건. 근데 이 두 선수는 지금 그 성장을 할 나이도 지났고 이미 하락세에 있는 선수들을 계약을 해놓은 거라서 뭐 이제 최악의 선택을 페퍼 입장에서는 한 거고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하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0살이고 공격 지표도 최하위, 수비 지표도 최하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팀이 블로킹이 6위인 거예요. 장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하예진의 존재 때문에. 그리고 하예진의 존재는 이 공격이나 수비 지표, 이 데이터 이외에도 뭐 네트 플레이나 범실에서도 더 빛을 발하죠. 이 세 명이 제가 볼 때는 페퍼를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리시브 순위거든요.
지금 이예림이 4위에 있어요. 40%로 41%죠. 이예림이 4위고 한다혜가 3위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팀에 두 명이 리시브 효율이 3위랑 4위인데 리시브가 6위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명이 당연히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모를 수는 없죠. 자, 하위권 한번 볼게요. 이한비, 박정화가 19, 20이죠. 이건 전체 아웃사이더 히터 중에 거의 꼴찌란 얘기예요. 정윤주, 와일러 빼고는. 근데 와일러는 요즘에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정윤주도 교체 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그 출전 시간이 훨씬 많고 받는 횟수도 훨씬 많죠. 여기 그 데이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확실히 지금 페퍼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18%, 15%. 요거를 그 좀 더 쉬운 말로 해설을 해드리면 뭔 의미냐면 그 리시브가 세터한테 좋게 가는 볼이 10개 중에서 한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패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한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0번 중에서. 근데 그 한두 번을 무조건 또 미드를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미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10번 중에 거의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드를 쓰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죠. 그 리베로가 리시브를 받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한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한비 선수는 아마 많은 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 선수는 공격이 좋고 수비는 안 좋아.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이 선수를 조금 더 오래 보고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 선수의 약점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걸 다 알죠. 리시브랑 수비 못하는 거는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는 블로킹이 0개입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모든 팀의 주전 아웃사이더 히터 중에서 유일하게 블로킹이 아직도 0개입니다. 7경기를 했는데 0개예요. 그만큼 전위에서도 구멍이란 얘기입니다. 유효 블록이나 블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렇다고 공격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이한비가 빠따가 좋다. 강하게만 칠 수 있을 줄 아는 것 뿐이에요. 진짜 토스가 안 좋거나 그거를 뭐 볼이 짧거나 높은 상황에서 달래거나 연타를 넣거나 페이크를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강공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떡블럭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이게 공격수가 볼을 파워있게 때린다고 해서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이한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비를 계속 쓰는 거, 전위에서 후위에서 불안감을 갖고 경기를 한다는 거밖에 이제 의미가 안 되죠. 제가 지금 페퍼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페퍼에 가장 필요한 거를 한 단어로 이야기했을 때 전 기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동성. 장소영 감독이 시즌 전부터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높이의 팀이다. 너무 높이만 생각했어요. 너무 높이만 생각해서 발이 다 무거운 선수로만 주전으로 해놓는 바람에 후위 수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연타 페이크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기동성이 안 받쳐주니까. 그 기동성을 안 받쳐주는 박정아, 이한비를 후위에 계속 놓고 하니까 수비가 안 되는 거예요. 후위에서 다른 팀은 다 잡는 거를 이 팀은 다 먹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한비, 박정아 대신에. 벌써 약간 올라오네요. 저의 그 약간 화가 아직 그 영상 분석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올라오네요. 좀 릴렉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벌써 화가 올라와. 자, 이 기동성이 그 페퍼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지금 페퍼가 보여주는 경기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기동성을 살려줄 수 있는 선수는 페퍼의 유일한 선수는 이예린밖에 없어요. 기동성이라는 이 단어가 어울리는 유일한 선수는 이예린밖에 없습니다. 페퍼에. 그 어떤 선수도 기동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예린이 이 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되든 안 되든 그거와 별개로 이 팀의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 그런데도 장소영 감독은 우리 정아 우리 한비죠. 자, 장소영 감독이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번 인터뷰 보시죠. 장애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리시브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장애인 선수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인이 이야기하죠. 우리 팀이 리시브가 안 되다 보니까 장의를 못 쓴다. 본인이 이야기해요. 문제인식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인식이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한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1차원적인 문제인식이죠. 이런 거는 우리 배구 팬들도 다 하는 문제인식이잖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로 문제인식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리시브가 어떤 선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고 어떤 뭐가 그 문제가 있는지를 더 파고들고 그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서브 공략입니다. 서브 공략으로 이제 상대 리시브 라인을 좀 흔들어서 그 최근에 이 빅토리아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라든지 성공률, 효율 이런 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브라고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이 얘기를 굉장히 맨날 해요. 리시브 잘 받아야 됩니다. 서브를 잘 때려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거는 프로의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요. 물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서브 잘 때리고 리시브 잘 받는 거 배구의 초석이고 기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당연한 건데 이것만 이렇게 계속 그 강조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좀 답답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수 때문에 리시브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 뭐 강약이 됐든 뭐 거리가 됐든 세기가 됐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서브 공략이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좀 분석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장소영 감독한테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되게 1차원적이에요. 지금까지의 분석은. 문제인식은 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파고들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영상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포메이션 구성 문제입니다. 자, 여기 수비 상황입니다. 자, 이 지금 오각형 포메이션이 보이시죠? 여기 전이 3명 서 있고 후위 이렇게 삼각형으로 총 오각형의 수비 대형인데 이거는 이제 모든 팀이 다 하는 세계 어느 팀도 다 구현하는 그런 포메이션이에요. 수비 포메이션. 그냥 기본 중에 기본 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가 아까 페퍼저축은행에 그 문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죠? 기동성이라 그랬어요. 기동성. 그런데 페퍼저축은행의 후위 라인을 보면 이한비, 이원정, 하예진 또는 한다혜, 이한비, 박정아 이런 식입니다. 기동성이 보이지 않는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동성이 없는 멤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팀들도 이 포메이션을 그대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과 다른 팀의 그 연타 수비나 페이크 수비를 잡는 확률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측과 기동성 문제 때문이에요. 예측과 기동성 문제. 예측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텐데 지금은 일단 이제 그 후위 수비 선수들의 기동성 문제가 가장 큰 거를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블락 아웃이 돼서 나갔지만 저게 이제 연타가 되거나 아니면 블락이 되고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잡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요 이한비, 하예진 요 두 명 사이에서만 떨어져도 이 선수들이 잡지를 못해요. 그럼 반대로 현대건설을 한번 보시죠. 자, 현대건설 포메이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죠? 3명, 그리고 여기 삼각형, 오각형 형태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이 수비의 가변성 문제입니다. 차이는.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페퍼저축은행보다 더 예상을 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지금 아까 페퍼랑 지금 현대건설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볼이 지금 2단으로 올라갔을 때 이 선수들의 위치가 페퍼랑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김다인의 위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운데로 좀 거리를 좁혀놓은 상태고 지금 이 김연경과 모마도 이 지금 볼이 짧다는 거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저 안쪽으로 좁혀오고 있죠. 한번 보세요. 자, 김연경은 지금 볼이 때리기도 전에 이미 한 발 앞으로 들어왔고 김다인도 지금 이 메가의 위치에서는 볼이 이쪽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각이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각을 요 코트 안쪽으로 좁혀놨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때리기는 어렵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때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김다희는 조금 더
요 안쪽으로 떨어질 확률을 대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 김연경 선수도 이쪽으로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앞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가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가변성이 있어야 되는데 페퍼 선수들은 장애인 선수 같은 자, 페퍼 선수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네트에 붙어 있는 상황인데, 네트에 붙어 있는 상황이고 볼이 짧게 떨어지는 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오히려 지금 하예진은 뒤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안쪽에 공간이 굉장히 크죠. 지금 빅토리아의 이 정도 각도면요, 여기 지금 테일러도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잘 못 때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볼은 더군다나 각을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테일러도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조금 더 전진 수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페퍼 선수들은 그런 유동성이 좀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그 뒤에 있는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로어에 떨어지기 직전에 빅토리아 선수가 네트를 건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대건설의 수비가 강한 거죠. 이런 상황별 예측 능력이 좋다 보니까. 자, 기업은행도 한번 볼게요. 기업은행. 자, 기업은행도 수비 포메이션 똑같죠. 오각형 수비 포메이션. 오각형 똑같아요. 근데 기업은행도 수비가 좋은 팀이죠. 한번 볼게요. 뭐가 다른지. 지금 2단 토스가 박정아 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박정아가 때리죠. 근데 지금 요 박정아의 지금 요 자세와 손을 보면 이미 손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 있죠. 강타를 때릴 때는 이런 손 모양이 안 나와요. 강타를 때릴 때는 리셉션 동작에서 팔이 요 뒤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볼을 어깨 회전을 이용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미 볼이 수직으로 볼을 향해 가고 있죠. 이러면 무조건 연타예요. 100%. 99% 무조건 연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신통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자, 볼이 지금 닿자마자 천신통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육서형도 뛰어나갑니다. 무조건 이건 연타기 때문에 여기 있던 육서형도 안쪽으로 좁혀오고요, 천신통도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비가 되죠.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이한비 리시브 터지죠. 자, 연타하죠. 다 준비가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요. 자, 페퍼저축은행이 가장 폭탄 순번이 어떤 순번이냐면 한다의 1번, 그리고 박정아, 이한비 5, 6번에 같이 있을 때가, 이 순간이 페퍼가 거의 핵폭탄을 맞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항상 보면 이 자리가 제일 사이드아웃이 안 되고 볼이 계속 연달아 실점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박정아, 이한비가 붙어있을 때. 이거를 왜 안 고치나요? 장소영 감독? 이 두 명이 붙어있으면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근데 왜 이 두 선수를 같이 이렇게 계속 묶어놓나요? 이걸 보고 있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5% 18%짜리가 붙어있으면요,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얘 쪽으로 볼이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도 마찬가지. 얘 쪽으로 볼이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도와줄 능력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둘 다 멘붕이에요. 근데 왜 이 둘을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 다음에 리시브가 터진 후에, 자, 하이볼 상황에서, 자, 박정아는 이미 노출이 돼 있어요. 폼이 이미 노출이 돼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여기서 2단 올라가죠. 세터가. 자, 여기에서 이미 팔이 들려있죠. 이미 이렇게 볼의 수직으로 팔이 들려있어요. 이러면 뭐야? 무조건 연타예요. 그리고 이 자세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박정아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연타가 50% 넘습니다. 이런 데이터는요,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고 나와요. 그 전날에 훈련을 하고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팀이라면
만약에 3일 간격으로 휴식일이 있다고 치면 그 경기 다음 날은 이제 회복이랑 그 회복에 좀 전념을 하고 그 다다음 날에는 상대팀 비디오 분석해서 어디가 약점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경기 전날에는요. 그 상대팀의 그 시뮬레이션 그 훈련을 통해서 실전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잡을지를 다 대비를 하고 그 다음 날에 경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기업은행은 그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박정아한테 볼이 조금만 안 예쁘게 가더라도 박정아는 연타 확률이 높다는 거를 천신통이랑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처가 돼요? 연타할 때 이미 뛰어나와요. 이미 뛰어나오고 있어요. 이미 연타할 때. 지금 요 천신통이랑 황민경 천신통이랑 지금 육서영 다 뛰어나올 준비하고 있죠. 연타니까. 그러니까 이 연타가 먹혀요? 안 먹히죠. 자, 리시브 터졌을 때 공격수의 퀄리티. 자, 이거는 이제 정지훈 영상이에요. 방금 본 박정화의 상황이랑, 자, 정지훈이 리시브 터지죠. 그렇지만 하이볼을 강하게 때리죠. 이게 또 공격수의 퀄리티 차이입니다. 이게. 아까 박정화는요, 본인이 리시브를 받지도 않았어요. 이한비가 터진 거를 세터가 2단으로 때릴 수 있게 연결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화는 연타가 많지만 방금 그 정지훈은 본인이 리시브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타점을 잡아서 손을 보고 최대한 손을 보고 타점을 길게 빼가지고 공격 성공을 시킵니다. 강하게 쳐서. 이게 차이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 하예진의 위치 문제와 어택 커버를 위한 위치, 그리고 블루킹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거의 꽁으로 먹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기업은행이 이 중앙 쪽 라인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수비하는 팀들은 기본적으로 예측 수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측 수비를. 왜 예측 수비를 해야 되냐면 예측 수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거리를 줄이고 각도를 좁히기 위해서예요. 거리를 줄이고 각도를 좁히기 위해서. 그래야지 조금 더 확률 높은 수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볼이 다 움직이는 걸 보고 반응하면 늦어요. 특히 리시브가 잘 됐을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안 돼가지고 하이볼 오픈 상황이 되면 그걸 보고 충분히 따라갈 시간이 있지만 리시브가 잘 됐을 때는 그 볼을 보고 따라가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수비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예측 수비라는 거는 그 이전에 이 팀과의 했을 때, 그리고 이 팀의 그런 평균적인 데이터, 그런 거를 다 따져 본 다음에 예측 수비를 하는 거죠. 그런 분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프로팀은. 기본적으로. 자, 그럼 그 예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측은 그럼 어디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1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예측은 서브를 때려놓고 1단부터 시작돼요. 일단 리시브부터. 일단 리시브의 방향부터 예측이 시작되는데, 자, 1단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시죠. 서브 들어가죠. 자, 지금 이제 1단에서 리시브가 지금 약간 불안한 자세로 됐죠. 그러면 어떤 거를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선수들은 어떤 거를 예상하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전이순번이 누구냐, 그거를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 그걸 예상해야 되고, 이 토스가 그 세터한테 예쁘게 갔느냐 안 갔느냐, 짧느냐 높느냐 기느냐 이거를 다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1단이 2단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자, 여기서 예측이 끝나야 돼요. 여기서. 근데 지금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예측은 뭐예요? 볼이 짧다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볼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볼이 짧아요. 이거 여기서만 봐도, 여기 있는 볼을 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미들 블로커들은 전이 블로커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패턴 플레이 연결하기 어렵겠구나. 그러면 확률은 미들 지워지고 무조건 윙으로 가겠구나. 50대 50으로 가겠구나.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드는 팀들은 여기 전위에 황민경이고 여기 후위에는 빅토리아가 후위라면 빅토리아 쪽이 확률이 높겠구나. 조금 더 왼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런 예상이 돼야 됩니다. 자, 천신통이 지금 2단을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웬간에서는 그래도 요거는 어택라인과 네트의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미드를 쓸 수도 있어요. 요 정도의 거리는 미드를 쓸 수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 거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자, 이동 공격을 했죠. 이동 공격. 자, 이거는
이동 공격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천신통이 과감한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전에 그 빅토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6번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빅토리아가 파이프 시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여기 레프트 자리에는 황민경이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까지 예상이 어려운 거는 아니죠. 자, 그리고 이걸 만약에 예상을 못한다고 쳐요. 근데 지금 공격이 어떤 공격이에요? 굉장히 연타 공격이잖아요. 이런 연타 공격이 됐을 때는 수비가 무조건 전진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1대1 상황에서 요 블로커가 최대한 요거를 유효 블록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어때요? 자, 그냥 꽁무로 먹어버리죠. 이렇게 그 공격이 어설프게 됐는데도 여기 블로커도 자기 역할을 못했고, 여기 하예진도 어태커, 여기 그 연타 커버 준비를 못했고, 여긴 가뜩이나마 장의가 있으니까 이게 더 어렵죠. 이렇게 꽁무로 먹어요. 자, 슬로우를 한번 다시 보시죠. 직전 경기부터는 기업은 자, 여기서 이제 1대1 했죠. 여기서는 이제 하예진이 완전 속아버렸죠. 그러니까 하예진 리딩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리딩이 이미 이 장면을 보면 볼이 이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조금 이 앞장면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전 경기부터는 자, 여기죠. 볼이 여기에 아무도 없죠. 하예진은 황민경으로 가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천신통의 몸의 각도를 보면, 그리고 이 몸의 방향을 보면 여기로 가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요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 도드람 한돈 요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볼을 이렇게 주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볼이 요 대각을 향하고 있으면 이렇게 뒤로 주는 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더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예진은 완전 리딩을 미스한 거고요. 또 문제점은 뭐냐면, 기업은행이 자, 블로킹 이 자리에서 이 중앙 쪽 라인 볼을 끝까지 안 보고 볼을 보지 않고 손을 쓰지 않아요. 되게 굉장히 특이한 게, 그래서 이한비가 블로킹 자동문이고 이한비가 그동안에 블로킹이 다다나도 없는 이유예요. 이게 이렇게 연하게 볼이 오면요, 볼을 보면서 볼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본인이 손으로 눌러버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요 사이로 그냥 넘겨줘요. 이렇게 느린 볼도. 그리고 하예진은 요거에 대해서 요 커버를 하지를 않죠. 좀 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연한 볼은. 왜냐면 강한 볼은 맞고 많이 튈 수 있지만 이렇게 연한 볼은 다 대부분 여기로 떨어집니다. 대부분. 의도적으로 만 네, 이것도 못 잡죠. 자, 상황에 따른 어택 커버 현대건설 장면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지금 이다현이 시간차 미끼로 들어가고 위파이가 때리죠. 그런데 이것도 다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위파이가 때릴 때 어택 커버를 누가 해요? 이다현이 합니다. 이다현이에요, 어택 커버를. 그리고 그 현대건설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어택 커버를 할 때 네트에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김다인, 이다현 굉장히 네트에 붙어 있어요. 왜냐면 이파이가 볼을 때릴 때 맞고 멀리 나가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특히 지금 볼은 토스가 좀 네트에 붙었기 때문에 유효블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더 네트에 붙어 있어요. 위파이가 유효블록 당하면 이거를 밑에서 잡으려고. 그런데 페퍼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다현이 시간차 미끼로 들어간 다음에 어택 커버를 이 자리에서 잡잖아요. 좋은 위치에서.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사인해야 돼요. 사인해야 자, 결국에는 또 이렇게 공격이 성공이 되죠. 현대는. 자, 상황인식 문제. 자,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인식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 상황을 보시죠. 자, 1단부터 보여드릴게요. 1단부터. 자, 지금 1단이 되기 전입니다. 서브를 때렸습니다. 자, 빅토리아가 지금 여기 후위 상황이고 황민경 전위 상황입니다. 자, 육서영이 리시브를 받습니다. 자, 육서영이 리시브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예측이 시작돼야 된다고 했죠. 이때부터. 자, 이 리시브가 세터한테 이쁘게 가냐 안 가냐, 그거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위 공격수가 누가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윙에 있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페퍼 선수들은.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어때요? 짧아요. 일단 육서영의 리시브는 짧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여기 거의 지금 어택 라인 근처에서 토스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천신통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정민한테 줄 확률이 높을까요? 높지 않아요.
이 어테인 라인에서 여기서 최정민한테 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공격시키는 상황은 거의 확률적으로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페퍼 선수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황민경이나 빅토리아 둘 중에 하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하이진의 위치는 이제 최정민을 견제하면서 혹시나 모르게 최정민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견제를 하면서 빅토리아 쪽으로 좀 더 붙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겠죠. 자, 토스를 그 다음에는 이제 토스를 봐야 되겠죠. 자, 토스가 뒤쪽으로 갔습니다. 토스가 빅토리아를 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충분히 한 발짝씩 더 빅토리아에 붙어 있는 게 낫죠. 차라리 황민경한테 원블록을 주는 게 낫죠. 차라리 테일러랑 황민경을 원블록을 시키고 여기 늦은 선수들은 여기에서 이제 황민경은 유효블록을 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어택 커버 준비하고 있는 게 낫고, 지금 빅토리아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 투블록이 지금 따라 붙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측할 거는 이제 토스입니다. 토스가 어떻게 가느냐. 자, 지금 토스를 보면 공이 여기 있어요. 공이 여기 있어요. 자, 지금 토스를 보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스가 어때요? 짧아요. 토스가 짧아요. 이거는 토스가 여기 정점에 있을 때 예상이 이미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페퍼는 뭘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짧은 볼 수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진 수비를 해야 됩니다. 한 발씩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미 스윙 리셉션 자세 자체가 무너졌죠. 빅토리아는요, 팔을 뒤에서 위쪽으로 굉장히 당깁니다. 뒤에서 위쪽으로 타점을 굉장히 높게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당길 수가 없는, 지금 이미 팔이 다 펴져서 앞을 보고 있죠. 자, 이미 앞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 연타 수비를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도 페퍼 선수들은 어때요? 포메이션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연타인데도 다 보여줬는데 이미 정답을. 그런데도 여기에 서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테일러가 그나마 이쪽으로 붙고 있는 건데 한나에도 앞쪽으로 들어오고 더 한 발짝씩 앞으로 들어와야죠. 지금 이 정도 이 지경의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있죠. 공간이 이렇게 넓죠. 게다가 기동성이 없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준비가 그만큼 예상이 안 되고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이미 강타를 때릴 수 없는 폼이에요. 이미 한다이는 이걸 보고 있죠. 근데 한다이가 왜 앞으로 뛰어 들어오지 않을까요? 뒤에 거를 대비했을까요? 자, 뒤에 거를 대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스텝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안쪽을 대비했다가 지금 다시 앞쪽으로 나가는 스텝이에요. 뒤를 대비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짧게 떨어지는 게 먹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공간이 많아서. 이래서 이 상황 인식이랑 연타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장면 한번 보시죠. 종합 선물 세트. 자, 리시브가 폭발하죠. 박정아에서. 자, 2단 올라가죠. 자, 공격수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강하게 못 때리죠. 자, 여기서 이 1단도 이상한 세모손으로 이상한 데로 가죠. 자, 여기서도 연타 때리죠. 자, 이렇게 쉽게 먹죠. 이게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게 종합 선물 세트. 페퍼라는 팀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자, 서브 들어갔죠? 박정아, 한다에. 자, 당연히 박정아 목적타 때리겠죠? 자, 박정아 터지죠? 이미 날라갔어요. 이미 좋은 세팅을 하기에는 글렀습니다. 자, 한다이가 그래도 2단은 어느 정도 잘 연결했어요. 이 정도 연결됐으면 이건 과감하게 때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어때요? 테일러는 타점이 낮고 자신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연타 때리죠. 이런 연타는 안 들어가요. 왜냐면 타점이 높은 상황에서 연타를 때리면 손에 맞고 그나마 이 손에 맞는 범위도 좁고, 그리고 이 높은 데에서 때리면 그만큼 더 코트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테일러는 타점이 높지 않다 보니까 손 맞고 위로 튈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수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가 되죠. 자, 여기서도 미칩니다. 이 쉬운 볼을 이렇게 쉽게 이한비 정면으로 쉽게 온 볼을 이상한 데로 갑니다. 1단이 이렇게 투박해요. 이렇게 투박해. 그러다 보니까 세터가 어때요? 또 이거 잡으러 뛰어가서 좋은 패턴 플레이를 못해요. 이렇게 투박하니까.
이 어택라인 뒤쪽으로 가버리니까 1단이. 그러니까 이런 언더토스밖에 못하죠. 자, 이 언더토스를 또 이 외국인 선수는 또 강하게 못 때립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자, 황민경의 공격인데 이렇게 꽁으로 먹어버리죠. 투블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민경의 이런 그 손쉬운 편한 공격을 그냥 꽁으로 먹어버립니다. 자, 이 상황이 페퍼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테일러 선수가 끝내주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너무 많은 실점 정말 안 좋은 거가 정말 그 곳곳에 많이 있는 팀이에요. 이 블록을 봐요. 이 블록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 이 이한비 하예진의 블록 라인을 봐요. 여기서 진짜 아우.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한비 보세요. 지금은 볼이 황민경의 그 팔 각도와 볼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팔은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안 보고 있어요. 이한빈 항상 블로킹 할 때마다 볼을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예진도 굉장히 리딩이 늦어요. 블로킹은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고 해야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기의 몸이 움직인 상태에서 하면 볼도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과 움직임이 만나면 그만큼 볼이 제대로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자리를 잡고 떠야 되는데 하예진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면서 볼을 뜨고 있으니까 공간으로 다 들어가죠. 자, 뭐 기업은행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아. 공격 상황이 자, 공격수의 선택과 퀄리티 문제. 자, 수비가 됐죠? 자, 2단이 지금 이 정도로 잘 됐어요. 이 정도로. 자, 물론 투블록이 붙어있는 하이볼 상황이었지만 자, 여기서 수비되고 자, 2단 됐죠? 이거를 이렇게 때립니다. 박정아, 대각으로 최정민이 있는 쪽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자, 이 토스가 짧았나요? 지금 이원정이 이렇게 지금 그 장거리로 하이볼 오픈 쏴줬는데 이게 짧았나요? 전혀 짧지 않습니다. 전혀 짧지 않아요. 지금 전혀 짧지 않아요. 오히려 길게 잘 갔어요. 지금 이 정도 타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거 길게 잘 간 토스입니다. 그리고 박정아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박정아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직선도 있고 대각도 있어요. 이 지금 볼의 위치면. 근데 지금 직선에 누가 있어요? 황민경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최정민이 있어요. 최정민의 장점은 뭐예요? 하이볼 오픈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잡고 자리를 잘 잡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최정민의 자세를 보면 하예진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블록을 하지만 이미 최정민은 다 제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예진과 달리. 그러면 박정아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무조건 직선 가야죠. 황민경이 전위에 있잖아요. 무조건 직선 가야죠. 자, 지금 이 블록 타점 보세요. 황민경은 이 정도고 최정민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공 한 개 정도 차이 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황민경 직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박정아는 어디로 때려요? 대각으로 때려버려요. 모양도 굉장히 깔끔했었고요. 이미 시선도 나는 대각을 때리겠다고 그 전부터 이렇게 지금 손 높이 차이가 볼 하나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황민경보다는 최정민을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전위에서 어떤 상황일 때 어디로 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 인식이 사전 인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페퍼가 분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하이볼 담당을 지금 박정아 선수가 하고 있는 자,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수비가 됐죠. 다시 하이볼이죠. 또 그래요. 또 반복합니다. 박정아는 또 최정민한테 가요. 이게 직선에 황민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정민한테 갑니다. 블로킹 득점이 굉장히 쏠쏠하게 또 최정민한테 가요. 이게 어제 경기에서도 이래서 박정아가 진짜 답이 없다는 거예요. 타점도 낮은 선수가 선택도 영리하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박정아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고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용병의 오픈 처리 능력. 자, 뒤쪽으로 가죠. 자, 이렇게 된 볼도 성공을 못 시켜요. 테일러가. 자, 이 장면은 제가 이제 XG 값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16점 이후부터거든요. 그 이후부터 오히려 득점력이 자, XG 값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득점이 될 수 있는 그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득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XG 값은. 이거는 이제 축구 용어입니다. 축구 용어. 이 확률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슛을 했을 때 몇 프로의 확률이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게 XG 값인데, 자, 지금 테일러와 여기 빅토리아의 XG 값을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타점은 잘 잡혔습니다. 타점은 잘 잡혔고 투블록 상황이에요. 오픈 상황이고요. 자, 타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유효블록이 되죠. 자, 똑같이 이게 오히려 XG 값이 더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게 득점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 왜냐면 아까 페퍼의 공격은 하이볼 오픈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오픈 상황이었고, 이거는 볼이 지금 굉장히 멀리서 높게 온 하이볼 오픈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테일러보다 지금 빅토리아가 더 공격 득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을 때려서 터치아웃을 시키죠. 이게 이제 용병의 오픈 처리 문제 능력입니다. 테일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용병은 타점이 중요해요. 이렇게 높은 타점에서 때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또 상황인식 문제 보입니다. 자, 지금도 수비가 됐죠? 자, 공격수의 선택이 정말 안 좋아요. 박정아의 선택이. 이거를 지금 박연아 선수가 굳이 박정환 선수한테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한유미 해설위원이 굉장히 잘못 이야기하는 게, 다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유미가 지금 박연아가 왜 박정아한테 저걸 볼을 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소리입니다. 왜냐면, 자, 여기서 이제 수비됐고, 여기서 이 판단도 굉장히 안 좋죠. 아니, 이렇게 볼을 넘겨주면 그냥 상대한테 그냥 공격 기회를 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 공격이 수비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테일러한테 줘? 여기서 어떻게 테일러한테 줘? 테일러 지금 블로킹해서 지금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테일러한테 주면 뒤쪽으로 나가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어렵죠. 어떻게 여기서 테일러한테 줘? 더 어려워. 그게 박정아한테 가는 게 오히려 맞아요. 왜 투블록이 됐냐면,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어택라인 뒤쪽에서 2단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볼 오픈 상황이면 어느 쪽으로 가나 최정민은 따라 붙습니다. 투블록 만듭니다. 어느 상황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격수의 퀄리티 문제인 거지, 지금 박연아의 2단 연결이 왜 이쪽으로 안 갔어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박정아는 연타 아니면 밀어치기밖에 못해요. 왜냐면 본인 타점이 안 나오니까. 근데 밀어치기도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박정아는 공격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선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박연아 선수가 굳이 박정환 선수한테 올릴 박정아한테 주는 거 자체는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박정아가 이 정도로 이렇게 공격 범실을 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게 더 크지. 테일러가 뒤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자, 박정아 리시브 대처 문제. 자, 항상 이렇게 터지죠. 짧은 서브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 팀들은 항상 박정아를 분석하고 나옵니다. 박정아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겠다고 분석을 하고 나와요. 박정아의 리시브 자세를 보면 이미 자세가 다 무너져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정석적으로 리시브 할 때는 정석이 스플릿 스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는 게 정석이에요. 스플릿 스텝을 만든 다음에. 그런데 박정아는 이미 하체 스텝에서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서브도 받을 수가 없고, 조금만 방향이 어긋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페퍼가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번엔 이한비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핵폭탄 라인이라고 했죠. 이한비, 박정아, 장소연, 이 마의 삼각지대, 여기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죠. 여기가 이렇게 둘이 붙어 있으면요 무조건 터져요. 무조건 터지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무조건 터져요. 근데 또 한유미는 뭐라 그래요? 한유미 해설위원은 이원정이 점프를 너무 뒤로 했대요.
왜 이렇게 세터가 좀 앞으로 나와 있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리시브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육서영이 거의 다이렉트 공격을 할 정도로 리시브가 긴데 이거를 왜 세터 탓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뒤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 당연히 뒤에서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세터가 여기 네트에 붙어 있냐? 그러면 이단 그 리시브가 올 때 세터는 원래 네트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지점으로 빠르게 가려면 네트에 붙어 있는 것보다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정상인데, 그거를 지적하는 거는, 이거는 한유미 해설위원은 굉장히 편견이 가득한 그런 해설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오늘도 역시 빅토리 선수의 서브는 리시브를 터진 거를 지적을 하나도 안 해. 한유미는 박정아, 이한비 리시브 터져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저 선수는. 지금도 리시브 터지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항상. 이게 결론이에요. 이한비는 또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투블록을 달고 있는 오픈 상황이 되더라도 저거를 페이크나 연타로 상황 대처를 못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강타예요. 무조건. 타점도 낮으면서. 저렇게 타점도 낮으면서. 자, 공격수의 해결 능력. 빅토리아가 이것도 굉장히 낮은 볼을 잘 때렸죠. 이렇게 낮은 볼을. 볼이 이렇게 낮은데도 이렇게 공격을 때려줘. 그리고 이한비의 문제점, 눈을 감아버리죠. 자, 눈을 감아버려. 자, 여기서 한번 천천히 보시죠. 진짜 최악의 블로킹이 0개인 자, 볼이 옵니다. 자, 볼이 여기서 이제 지나고 있어요. 볼이 아직 손을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죠. 그리고 굉장히 눈을 감아버리니까 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손이 모여버리죠. 손이 안쪽으로 모여버리죠. 세모손으로. 진짜 안 좋은 블로킹 손 모양이죠. 눈도 감고 손도 모이고 이러면 여기 구멍이 더 커지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한비가 안 좋은 선수라는 거예요. 눈을 완전 꼭 감아버리네요. 자, 어르엉의 리딩 문제. 자, 어르엉의 리딩이 느린 장면이 나오죠.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빅토리아 선수한테 올라가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선수도 좀 지금 어르엉은 이주아를 지금 어르엉의 원래 역할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주아를 견제하고 좌우를 따라가는 게 이 어르엉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주아를 견제하려면 지금 세터의 위치가 여기죠. 이주아 위치가 여기죠. 그러면 어르엉이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서 있어야 되냐면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여기 한 두 발짝 더 왼쪽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르엉은 지금 되게 엄한 데 서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로 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리가 이렇게 먼데 어떻게 따라가? 지금 왜 황민경 선수 쪽으로 완전 노블록이죠. 빅토리아 선수 이러니까 이제 이 사전 인식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백어택 황민경 전이 어느 쪽으로 볼이 갈 확률이 높은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 계속 나옵니다. 자, 지금도 리딩이 느려요. 지금 빅토리아 선수가 후위 공격, 라이트 후위 공격을 할 때 자, 여기서 리시브가 됐죠.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어려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세터랑 미들 블로커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미들 견제가 되거든요. 1차적으로. 근데 어디가 있어요? 엄하게 여기가 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때문에 지금 이예림 선수가 아무도 견제를 못해. 아무도. 쪽으로 와줘야 돼요. 지금 이예림 선수가 있는 그쪽에서 계속 자, 최정민 선수가 지금까지 블로킹 득점 자, 저 표정도 좀 그만 보고 싶다. 득점이 없었는데 자, 지금도 진짜 어려움 왜 자꾸 여기 있는 거야?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니 왜 여기 있어? 지금 최정민 여기 있잖아. 그러면 최소 여기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번에는 빅토리아 막아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빅토리아한테 갈 것 같았어? 진짜 미치겠다. 야, 이번에 만약에 빅토리아한테 최정민을 아예 놔줄 선택을 하고 빅토리아한테 갈 거면 그 선택이 너무 잘못된 거죠. 차라리 이 상황이면요,
조금 더 최정민한테 붙어서 여기를 투블록을 막아주면서 1대1 이렇게 여기를 막아주고 차라리 테일러랑 빅토리아를 1대1 시키면서 만약에 이게 볼이 잘 가서 그 빅토리아가 강타를 때리면 그거는 후위 수비로 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타를 때리면 전진 수비에서 연타 수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돼야지 이 지금 리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완전 노블록이잖아요, 노블록. 게다가 리시브가 잘 된 상황이고 지금은. 자, 하예진 지금 원블록 상황에서 막히죠. 원블록 상황에서. 자, 이것도 그 세터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예진한테 줬냐? 이걸 왜 하예진한테 줬냐? 이게 선택의 문제일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1대1 상황이죠. 이원정 선수의 폼을 정확하게 자, 지금 한유미는 또 그 얘기를 합니다. 한유미는 굉장히 세터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세터 탓을 많이 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죠. 이게 세터 잘못인지. 자, 이렇게 1대1을 만들어줬죠. 이 타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1대1을 만들어줬어요. 하예진, 최정민. 그러면 여기서 하예진은요, 공간이 정말 많아요. 요로 때릴 수도 있고 요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예진은 어떻게 돼요? 몸이 완전 정면을 보고 있고, 어디다 때려요? 그거를 냈다 정면으로 때려요. 냈다 정면으로 때려요. 여기 블로커 있는 데다 때립니다. 요 좌우로 뺄 생각을 못하고 냈다 정면으로 때려버려요. 이러니까 하예진이 되게 영리하지 못하고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반대급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하예진은 진짜 제 최악이에요. 자, 양효진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양효진의 공격 성공률이 높은 이유.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차이가 보이세요? 왜 똑같은 1대1인데 양효진은 성공하고 하예진은 성공 못하는지? 자, 양효진의 몸의 각도를 보세요. 몸의 각도. 지금 1대1을 만들어줬죠. 몸의 각도가 한쪽으로 각이 열려있죠. 이렇게 되니까 각이 이렇게 많이 나죠. 그만큼 틀어치기도 쉽고 각을 내기도 쉽고, 이거를 양효진이 내가 1대1이다 라는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들어갈 때부터 몸을 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1대1이니까 각만 내서 거기다가 빈 곳에만 넣으면 득점 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양효진은 이미 몸이 틀려 있습니다. 때릴 때부터. 근데 하예진은 어때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항상 볼도 그러니까 정면으로만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바보라는 거예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잡아줘야 됩니다. 1대1 상황에서 못 두는 거는요, 무조건 공격수 책임이 커요. 1대1 상황에서 못 두는 거는. 근데 상대 팀들은 하예진을 견제를 안 해요. 웬간에서는 하예진 견제를 웬간에서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예진 쪽으로 1대1 만들어주면 하예진이 공격 성공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죠. 계속. 끝났나? 때문에 어떤 이런 자신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수월히 접근하고 됩니다. 아, 안 끝났다. 자, 여기까지 봤죠? 이제 조금 남았네요. 자, 장의를 살리려면 확보가 돼야 되는 거리, 요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볼이. 자, 장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페퍼 팬분들은. 근데 장의를 살리려면요, 최소한요, 리시브가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요 그 어택라인 안쪽까지. 그래야지 장의가 삽니다. 그래야지 장의가 타점을 잡고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강서부가 들어오기 어려운 점수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리시브를 그래야지 그 장의가 타점을 잡고 이렇게 이동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장면 보시죠. 자,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페퍼저축은행의 리시브는 여기까지 대부분 안 와요. 대부분 여기 갈색 있죠. 이 파란색이 아니라 이 갈색에 머무는 리시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시브율이 10%대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로 오면요, 요 어택라인 바깥으로 오면 미들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살리려면 최소한 볼이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시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페퍼저축은행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리시브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뭐 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약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장희 선수를 아껴둘 필요가 없는 페퍼전.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페퍼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요, 무조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될 일. 첫 번째, 수비 강화를 위한 선수 구성과 상황별 수비 대처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 선수 구성이라는 거는 어떤 걸 위한 선수 구성이냐면 기동성을 위한 선수 구성이 돼야 됩니다. 박정아, 이한비는 기동성이 없어요. 수비력이 좋지 않아요. 볼이 다 손 맞고 밖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구성 다시 해야 됩니다. 곧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 여기에는 이예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선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최선화도 없고, 아니면 오선이라도 여기에 그 원포인트 리시버로 키워서 믿고 넣어보던가,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페퍼저축은행은요, 원포인트 리시버가 정말 절실합니다. 이예림 하나로는 못 버텨요. 다른 상황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리시버 할 수 있는 선수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상황별 수비 대처, 아까 제가 영상 분석에서 한 것처럼 그 예측 수비, 그러니까 볼이 짧았을 때, 길었을 때, 1단이 어느 위치에서 잡혔을 때, 2단이 어디에서 잡혔을 때, 2단의 연결이 높았을 때, 낮았을 때, 짧았을 때, 길었을 때, 그런 상황별로 공격수가 공격하기 전에 있는 그 상황별 포메이션과 위치와 그 대처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무조건 숙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선수들한테 기입을 하고 훈련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픈 해결사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 패턴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 테일러 이동 공격해야 되고, 장이 이동 공격해야 되고, 장이 A속공 B속공 해야 되고요. 무조건 움직여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이예림 시간차 쓰고요, 이동 공격하고요. 여기는 오픈 배구에서는 답이 없는 팀이에요. 왜냐면 박정아, 이한비, 테일러로는 하이볼 오픈 싸움에서 우리나라에서 하이볼 오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패턴 배구해야 되고요, 무조건 일본식 배구해야 돼요, 이 팀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리시브가 필요해요. 리시브가 필수예요, 그런 걸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한비랑 박정아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취합하고 상대 분석해서 상황별 강타연타 확률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 제가 여기 1번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이런 분석이 최소한 전날 돼서, 전날은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연습 경기 하고 경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페퍼 보면 그런 지금 그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번, 상대 분석에 따른 전위 블로커 위치 조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석이 너무 안 돼요. 아까 어렁이랑 하예진 리딩하는 거 보면 분석이 전혀 안 되고 확률적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부터 해나가야 돼요. 유효블록 어디에 먼저 그 위치를 잡아주고, 2단이 어디에서 누가 전이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한 발 더 위치를 기점으로 시작하고, 그런 거를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리고 5번째, 기존 선수들에 대한 미련 버리고 데이터를 믿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믿으세요. 전분간 둬서 뭐예요? 프로그램 써서 뭐예요? 이런 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데이터를 믿으세요. 데이터 안 믿고 그 선수들에 대한 믿음 배구하지 마시고, 빌리브 배구하지 마시고 데이터 배구하세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존 선수들에 대한 미련 버리세요. 박정아, 하예진, 이한비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면요, 안 바뀌어요, 절대. 당신이 바뀌던가 이 선수들을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데이터 보면 나오잖아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안 통하는지. 자, 참 길었네요. 길었어요. 길고 길었던 오늘의 이 페퍼저축은행 분석 영상 거의 1시간을 했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경기 하나하나 가지고 하면 24시간도 분석할 수 있고요, 24시간을 해도 모자릅니다. 그런데 그 3, 4일의 휴식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그 선수들한테 다 그 알려주고 인지시키고 그리고 훈련하고, 이거를 진짜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제발 좀 열심히 좀 하세요, 페퍼. 열심히 좀 하세요. 진짜 저는요, 앞으로 이제 페퍼에 대한 콘텐츠는 그만할 겁니다. 이게 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느낌으로 만든 거고, 이보다 더 파고들어가지고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파고들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확률적으로 어디가 확률이 높은지 그거 파악하신 다음에 훈련하세요. 그래야 변합니다. 제발요.
자, 그럼 오늘의 요 분석 영상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쉬고 다음 또 이제 한 주 중계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슈퍼챗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중계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